자, 공급 많아진다는데 집 파는 게 좋을까요? 라는 사연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5년 차에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21년 5월에 작년에 사셨죠.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내 집 마련 시도한 MG 불인입니다. 연봉은 4천이고요. 고향은 부산이라서 현재 69제곱에 혼자 생활하고 있는 33살 미혼 여성입니다. 현재 집이 한 19년 차 정도 됐는데 이게 단지가 좀 소형 단지인가 봐요. 그리고 옆에 대단지가 있어가지고 재개발이나 뭐 리모델링 같은 거가 되면 얘가 먼저 될 것 같아가지고 소형 구축 아파트인 저희 거가 이거 상대적으로 좋은 건가 좀 걱정이 됩니다. 현재 평형을 3.5억에 샀는데 2억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2년 정도 지나면은 매수도 가능하니까 창릉 신도시 입주 전에 빠르게 매도하고 어떻게 털고 좀 이사 갈까요? 라는 고민이라는 거죠. 첫 집이기도 하고 도배부터 공사까지 애정을 쏟았는데 이거 부인남님이 좀 판단 좀 해주세요. 이자는 고정금리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래 거주한다 해서 크게 부담되지는 않아요. 한 달에 한 5, 60 정도? 전세로 원룸살이 할 때보다 부산 분이시니까 방도 2개고 구축이라도 내 집이라고 느껴져가지고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3기 신도시 입주 전에 빠르게 발 빼는 게 현명한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책임져야 된다는 의무감도 좀 들고 이제 지금 남자친구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압박감이 온다. 그래서 안주하기보다는 임장이라도 한 번 더 가고 주식 채권 공부도 하고 직장에서도 자리 잡고자 매진하고 있는데 저처럼 혼자 사는 미혼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첫 주택이라서 경기도 구축 소형처럼 애매한 경우 산 분들 분명히 많을 텐데 옆에 신도시도 예정돼 있고 이 소형 구축 단지니까 이런 거를 버티고 있는 게 맞을지 아니면 서울 변두리네 빌라라도 매수하는 게 나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사연을 정리해 보면은 결국에 이제 간단하게 2개죠. 공급 많나요? 라는 거랑 우리 집 별로예요? 라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요즘 고민은 이런 거 같아요. 그냥 공급이 많다고 하니까 진짜 공급 많은 건가? 라는 거. 그리고 공급이 일어나면 우리 집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공급 많아지면 우리 집 버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이 딸려 내려가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창릉 신도시라는 데를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거부터 좀 봐야겠죠. 창릉 신도시 하면 어딘지 잘 모르실 텐데 서울에서 10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시 방향으로 쭉 가면은 일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산과 은평구 뭐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창릉 신도시를 지금 걱정해야 되는가? 사실 그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GTX 창릉역 신설 속도 붙는데 갈 길 먼 창릉 신도시 개발. 이게 뭐냐면 GTX A에 창릉역을 이제 신설합니다. 중간에 갑자기 쓱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신도시는 없어. 그러니까 역은 생기는데 신도시가 입주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창릉 신도시는 3기 신도시에서도 약간 후발주자로 발표가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서 토지 보상률도 아주 낮은 편입니다. 얘네는 뭐 지금 반이라도 했지. 여기는 아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초 입주 시기를 25년 말로 잡았는데 뭐 토지 보상이 한 3년 정도 쭉 밀리면서 27년 7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느 정도 협의가 좀 돼가지고 6월부터 이제 뭐 토지 보상에 착수했다라는 기사가 떴으니까 사실 지금 이제 막 토지 보상부터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 보상이라는 게 뭐 금방 되면 좋겠지만 사실 이게 변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밀린 이유도 보상 협의할 때 뭐 이래저래 뭐 주민들과의 또 갈등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이제 토지를 수용해야 되고 뭐 보상을 해야 되고 그럼 감정을 하고 그러면 대부분 만족스럽게 받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좀 불만족이 있지만 이제 수용도 당하고 뭐 하는 거라서 이게 뭐 아주 부드럽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오히려 뭐 이렇게 토지 보상 절차를 늦게 시작한 만큼 협의의 속도를 내가지고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보통 쓰는데 사실 이거는 믿기가 조금 어렵죠. 왜냐면은 그럼 원래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천천히 하겠다는 거였냐? 그것도 좀 이상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늦게 시작되면 늦게 끝나는 게 맞다. 결국에 공급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요소인 거는 맞거든요. 그러면은 내 동네 옆에 이분이 사신 행신동이라는 거는 바로 옆에 창릉 신도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신동은 좀 아무래도 낡은 동네인데 이 동네 옆에 신도시가 생기고 그리고 공급이 이제 많은 거죠. 이 지역 기준으로 보면. 그럼 당연히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으니까 이분이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27년 7월 입주 예정입니다.
예정이면 지금 고민하는 거는 아직은 좀 빠른 시기라고 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공급이라는 거는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거는 공급이 아니고요. 이제 입주를 해야 사실은 공급이죠. 물론 이제 입주 전에 공사하고 있다가 입주 전쯤부터 이제 입주량이 좀 많은 거 아니야 하면서 조금 불안불안해하는 요소가 있긴 하지만 아직 뭐 땅도 지금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공급을 걱정하는 거는 시기상조다. 창릉 신도시가 약 한 3.8만 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이 지역에. 근데 지금은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뭐 비닐하우스 있고 뭐 천 있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최소한 택지 조성도 돼야 되고요. 기본적인 뭐 도시 인프라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뭐 하수, 상수도 들어가야 되고 도로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조성되고 택지가 또 이쁘게 모양이 잡혀야 그걸 또 분양을 하든 뭐 입찰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도 민간이나 공공에서 건물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 무조건 기준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 동네는 왜 이렇게 휑하냐? 뭐 공사 시작했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네라는 느낌이 들면 그래도 한 최소 7년은 걸리는 게 보통 이런 택지 조성 공사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7년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펜스를 칩니다. 아파트 펜스 치면은 야 이제 공사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아니다. 이때부터 이제 토공 시작하고 옆에 뭐 파일 받고 하면은 한 3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펜스 치면 3년이다. 아무것도 없네 하면 한 7년.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고상 단계니까 아직 멀었다. 그리고 27년 7월에 입주 예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통 말하는 그 시범단지 같은 거죠. 제가 1바입니다. 1바로 들어가는 뭐 1단지 뭐 이런 개념이 입주한다는 거지 27년에 뭐 4만 세대가 동시에 입주한다 이러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공급은 뭐 고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행신동이고 여기에 이제 대곡에 GTX-A가 생기고 이제 한 이쯤에 이제 GTX-A 창릉역이 또 생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창릉 이제 신도시인데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택지가 새로 생기면 사실 여기한테는 좀 불리할 수도 있는데 택지가 생기는 거랑 같이 인프라도 생기니까 이걸 주목해 보면 이게 마냥 하락 요소만으로 볼 수는 없겠죠. 오히려 여기가 GTX-A 개통 수혜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왼쪽에 대곡역도 있고 오른쪽에 창릉역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도시가 생기면 이제 인프라도 갖춰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마냥 나쁘진 않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내 집은 별론가라는 걸 한번 따져보면 사실 이 집이라는 거는 상대적이어가지고요. 내가 정말 돈이 많고 부자면 강남 아파트도 별론 거고요. 내가 상대적으로 돈이 없으면은 뭐 빌라나 이런 것도 나한테 너무 좋은 집이다 할 수 있는 거라 이게 기준은 없지만 이쪽 행신동이 제가 좀 예능이나 뭐 이런 거 방송 같은 거 요즘에 좀 나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작가님들이 다 물어봐. 여자 작가님들이 보통 많거든요. 작가 쪽은.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뭐 사야 돼요? 막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돈과 이 직장이나 이런 거를 따져보면은 대부분 행신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거의 뭐 교집합처럼 그냥 여기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광화문이나 일산 쪽에 직장이 있거나 하는 1인 가구라면은 대출 여력도 한계가 있고요. 그 모아놓은 돈도 이제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분들이 접근 가능한 금액대가 뻔한데 그리고 지역도 뻔한데 그런 거 보면은 행신동이 괜찮은데? 예?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왜 그러냐? 제가 지금 20평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가격이 뭐 다르기도 하지만 뭐 6억, 7억도 있지만 뭐 4억대, 뭐 6억대, 아직 5억, 4억 뭐 이 정도 금액대도 아직 있는 곳이 행신동이다. 그만큼 이제 현재는 그래도 좀 저렴한 지역이기는 한데 주변으로 지금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저기 보세요. 연봉은 사천이고요. 고향은 부산이다. 그러면 거기다 33살 미혼 여성이라고 했으니까 부산에서 서울 와서 이제 일하시는 거니까 이래나 저래나 집은 하나 있어야 되는 분이고 그리고 연봉도 사천이시기 때문에 연봉 대비 이 동네 집값이 과하냐? 그거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거기다 이제 대출 한 2억 정도 받았는데 그럼 연봉에 지금 한 5배 정도 받았는데 이거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집이면은 뭐 아주 크게 무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분이 지금 고정금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21년 5월에 받았다고 하면 아마 뭐 디딤돌 받은 게 아닐까 싶은데 이게 디딤돌로 이걸 했다 그러면은 상당히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 60만 원 정도 부담된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다시 받으려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부담이 더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답답해 하시는 거는 알겠지만 사실 답답해 할 일이 아니다. 왜? 이미 잘한 거다. 뭐 집을 작년 초에 샀고 그리고 대출 잘 받아놨고 어차피 부산에서 자취하러 서울 올라왔는데 집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샀고 거주하고 있으면 뭘 더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들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첫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실거주도 했으니까 이제 도배도 하고 뭐 가구도 사고 하면서 야 이제 우리 집 잘 꾸몄다라고 하고 나면 공통적으로 나 이제 뭐 하지라는 그게 떠오르거든요. 뭐 하라고 해서 집을 사라고 해서 사긴 샀는데 그럼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뭔가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뭔가 좀 나 이제 너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투자에서.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뭔가 불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팔고 뭐 다른 거 타고 좀 갈아타고 막 옮겨가면서 자산을 좀 불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약간 그 부동산을 주식으로 배운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동산과 주식은 공통점도 많지만 사실 다른 점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주식처럼 생각하면은 약간 이렇게 마인드가 갈 수가 있어요. 잠깐만 이걸 좀 여기서 좀 갈아타서 이렇게 살살 옮겨가지고 좀 흐름 타고 이 뭐 엘리엇 파동 이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평선 따지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골치 아프다.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2년 아니면 4년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오늘 산다 그러면 2년 뒤에 팔 것이냐 아니면 4년 뒤에 팔 것이냐 아니면 뭐 6년이나 8년이겠죠. 2년 단위로. 자, 그러면 최소 단위가 2년 아니면 4년 정도라면 상당히 장기 투자입니다. 주식에서는 이렇게까지 오래 가져가는 분들이 거의 없을 수준이거든요. 그 말은 주식과는 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기 전에 투자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작년 5월에 샀으니까 이제 막 1년이 좀 넘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년을 보고 산 건지 4년을 보고 산 건지 모르겠지만 행신동을 샀다 그러면은 한 4년 정도는 보고 사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GTX나 뭐 이런 것들을 호재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굳이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가만히 있으니까 불안한 거 그리고 이제 이러고 있다가 여기 뭐 별로라는 얘기도 좀 누가 하기도 하고 그럼 다른 게 더 오를 수도 있고 거기다 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고민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고민이 들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뭐냐 그냥 그럴 시간에 저축을 하면 된다. 그냥 당장 지금 오늘 쓸 배달의 민족 어플을 지우는 게 나한테 훨씬 도움된다. 왜요? 갑자기 저축 얘기를 왜 합니까? 사실 이분이 지금 2억의 대출을 끌어다 쓴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단순히 계산해도 5년치의 연봉을 갖다 쓴 겁니다. 그럼 5년치 연봉 갖다 썼으면 이미 나는 탈탈 털은 거거든요. 이 미래소득을 땡겨 쓴 게 대출인데 대출은 대출대로 땡겨 쓰고 여기서 뭔가 더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무리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투자 실력이 좋으면 여기서 막 옮기고 하면서 뭐 코인 갖다가 주식 갖다가 부동산 한번 순회 공연 돌아가지고 10억 만들었어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미래소득 땡겨 썼으면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빌렸으면 갚아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은행한테 빌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래의 나에게 빌린 겁니다. 결국에 이거를 갚는 거는 미래의 나죠. 그러니까 미래의 나한테 갚아야 되니까 그걸 저축이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 그냥 좀 진득하니 가지고 있는 거를 추천한다. 여기서 1년 뒤에 뭐 딱 2년 채워가지고 옮길 때 그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산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금리 차이도 지금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정도 가지고 계시면은 괜찮다. 오히려 지금은 뭐 남자친구나 뭐 아까 말한 뭐 결혼 준비 이런 거 아니면 좀 본 직장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면서 미래의 나를 조금 더 챙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